그럼 웹 3.0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우리가 내 글을 올리긴 올렸는데 내 글에 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내 글을 읽고 뭘 눌러요? 좋아요를. 좋아요. 네. 좋아요밖에 못 받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내가 글을 내가 발행을 하고 이 내 글이 내 글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결제 시스템을 내가 붙일 수 있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네이버다 그럼 내가 네이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상을 다이렉트로 팔 수 있고 내 영상이 복제되지 않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안전하게 저작권 보호받으면서 거기다 결제 시스템까지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 탄생한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뭐 어렵다고 맞아요, 막 맞아요. 생각해서 됐어 이거 하잖아요. 왜냐면 난 코인도 안 할 거고 뭐 안 할 건데 네. 블록체인 알아서 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오고 간 걸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솔직하고 정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뭐 왔다 갔다 한 그 거래 내역을 몰랐던 거는 하나의 주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게 맞아, 하나의 회사의 기업이나 뭐 이제 정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는 1대1 간에 가능하고 아, 투명하게 좀. 네, 더. 그게 가능한 건데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블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가치가 되는 정보 같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기록을 오빠도 하고 언니도 하고 저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 블록. 네. 블록이 체인처럼 얽혀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통화나 아니면 데이터 거래나 이런 것들이 중앙 서버나 아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기업이 전부 다 그 기록의 주체가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갔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저장을 다른 노드에다 다 맞아요.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명성이 발견이 되고 탈중앙화가 가능하다. 맞아요. 뭐 저도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끼리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나온 나온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핫하게 지난 2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게 NF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강연을 다 NFT로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NFT로 발행하면 이걸 남들이 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내 영상을 개인이 다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고 이걸 구독할 수도 있고 이런 모델로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까지 요즘에 거래가 되고 있나요? 이 NFT로? 뭐 이제 앞으로는 거의 그러니까 뭐 기록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NFT화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 예를 들면은 우리들 유행어 있잖아. 육성으로 해서 등록해도 돼요? 진짜 애매해요. 저는 옛날에 제 유행어 중에 와 이게 있었어요. 콧물로 뭘 쓰는 거야 도대체? 와. 어? 아니네? 뭐야 이게? 딱 저거구나. 네, 네. 그 여기 손바닥에 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코미디가. 근데 그거를 휴대폰 가게나 아이스크림 가게 뭐 슈퍼에서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걸로 해가지고 제 사진을 무단도용이 원래대로 따지면 무단도용인데 그러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사랑받은 거니까. 사랑 이게 진짜 그야말로 박수로 오케이 난 만족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등록이 가능하다면 네. 이게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되지. 되지. 완전 되지. 만약에 와 한 거를 찍었어. 근데 와 말고도 이제 다른 언어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와를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도 뭐 여러분 SNS에도 올리고 여러분 가게에도 홍보할 때 프린트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2차 저작권까지 그냥 주세요. 범죄 빼고 다 허용합니다. 어. 2차 저작권까지 주세요. 그럼 2차 저작권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들은 사가서 막 이거를 간판에도 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걸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IP의 경제 생태계가 엄청 확장돼. 보통 이렇게 해서 유행어가 되면 개그맨이 그걸로 행사도 하고 CF도 찍고 이러면서 돈을 벌었지 이 와 사진 자체로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개발의 시대거든요.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오겠어요? 크리에이터의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5년 동안의 개발의 시기 때 향후 15년 동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합의되죠.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5년 동안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뭐 찬스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네, 보면 웹 3.0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고 규칙이 다 정해지면 맞아요.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저희 남편이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웹3에 대한 얘기도 너무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그 메타버스의 세상이라 우리가 진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게 웹2와 웹3의 그 사이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친구랑 뭐 사진도 주고받고 뭐 퍼가요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게 이제 웹 2.0의 성격이라면은 거기 안에서 우리가 미니홈피도 막 꾸미고 하잖아요. 내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막 돈 주고 사가잖아요. 유료결제. 근데 또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웹 3.0과 비슷하지만 뭐 그걸 이제 따로 또 거래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게 그 구체적으로 웹 3.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경험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메타버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과 이어져 있어요. Give me now.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 I'm a savage. Come on, get it.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경제 생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 생태계가 이제 중앙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 집권에서 탈중앙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세상입니다. 고로 플랫폼만큼 공부하셔야 플랫폼 노릇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본인에게 투자하라. 네. 근데 저 선생님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지만 1.0을 알고 2.0을 모르면 택시도 못 부르는 것처럼 3.0을 모르면 왠지 저도 왠지 동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이 변할 때 네. 왜 1.0, 2.0, 3.0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대충 그 시대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1.0이었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겹쳐갔죠. 네. 살 때 보면 다 겹쳐가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되게 왜 2.0도 전혀 이해도 못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을 모른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할 때 반드시 공부 안 하면 이거는 힘들겠죠. 누군가와 친근하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요걸 웹 2.0에서 충분히 연습했어요.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수수료와 너무 많은 광고료를 내네. 이걸 다이렉트로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중간에서 자꾸 걸기적거리지? 이걸 기술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인간의 욕망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먼저 하면 거기에 맞는 기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술이 우리를 끌어가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욕망했구나. 그래서 그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 모든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IP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기록할 수 있고 가상지갑 같은 걸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되게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개인이 욕망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은 항상 그 시기에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개인을 스스로 발명해내는구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그거 개인의 발명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인이 멋지게 살고자 하는 발명품이에요. 우리가 30년 전에는 그 시대 시공간에 맞는 개인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공간에 맞는 개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개인으로 살까요? 그런 아이들은 저는 블록체인 네이티브로 살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는 필수 요건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 무섭고 지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니까 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맞아요. 모르는 지경이잖아요. 맞아요. 웹3를 모르면. 이게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면 사실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네. 뭘 해야 될지, 지금 안 늦었죠? 지금? 뭘 배워야 될지 이게 지금 혼돈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배워야 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디지털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이 입니다. 그래서 NFT건 메타버스건 블록체인이건 완성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기능들을 쭉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 글쓰기 기능에서 조금 그림, 영상 이 기능도 한 20년 동안 얼마나 발전해 왔어요.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런 시장에서 살게 될 때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상은 개인을 발명하고 있구나.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 3, 4만 보다가 방송국이 이렇게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개인 방송국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자신의 이야기를 신문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내 생각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몇몇 소설가만 뜨는 게 아니라 수많은 20대, 10대 웹툰 소설가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작가가 그렇게 많아지고 창작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행하고 그 발행이 누구나 다 정당한 가격을 다이렉트로 매길 수 있는 세상을 아이들이 원하고 있었구나. 네. 중간 거래 없이.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네. 이걸 엄마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 제일 좋은 공부는요. 일단 그냥 간단해요. 세상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요. 그 제목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웹3 뭐 있어요. 그냥 한 권씩만 사세요, 책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고 얘기하시는. 맞아. 네, 그래서 보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안 읽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 웃긴 게 메타버스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거의 60, 70대 되신 분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 세상을 공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옛날 세상은 되게 쉬워요. 이게 뭐냐면 깔끔하게 도로를 깔아서 정비해놓고 우리는 운전만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제 클릭 2번만 하면 다 되게 해놨어. 네. 근데 이쪽 세상은 어떠냐면 개인에게 권한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다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공부량이 미래의 어떤 부의 그 격차를 벌이는데 엄청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거기 관련된 걸 그냥 검색해요. 그 책을 사서 하나를 읽든지 책 읽기 싫으면 관련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뭐 아티클을 읽든지 뭐 그거 하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저 좀 따라 눌러야 산다. 눌러야 산다. 제일 중요한 게 네. 디지털 세상은 눌러야 삽니다.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생겨. 맞아요. 다 눌러요.
눌러야 살아요. 안 누르면 죽고 눌러야 산다를 머릿속에 감고 계속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2번만 누르면 3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1.0 세대를 지나서 2.0에서 이 키오스크 누르는 것도 이제 막 배우고 계신데 맞아요. 이제 다가오는 웹3를 모르면은 나중에 진짜 뭐 아이들과 소통하거나 할 때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60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이제 조금씩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에 빌딩을 지세요. 온라인에 빌딩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지어요? 오프라인의 빌딩은 막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온라인 빌딩은 어때요? 그냥 계정만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SNS 중에서 나는 사진을 올리는 SNS가 제일 좋고 거기에 30, 40대 여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나를 계정을 파요. 그래갖고 내가 내 팔로워를 계속 늘려요. 그랬더니 그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됐어. 그러면 뭐 한 온라인에 10층짜리 빌딩을 진 거죠. 그 계정이 약간 땅 같은 거네. 네, 무료 네, 배포하는 그러네요. 땅. 내 취향이 돈이고. 그렇지. 내 컨텐츠가 빌딩이네. 그치. 그리고 그 내가 회사를 그 스타트업 창업한 거랑 똑같아요.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D 시장이잖아요. 평면은 시장. 근데 이게 앞으로 경제 생태계 쪽으로 쭉 옮겨 메타버스 세상 열렸어 그러면 요거 갖고 그대로 이주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이주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SNS에다가 내 온라인 빌딩을 하나를 저 놓으면 나중에 뭘 하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팬덤 기반으로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누구나 다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돈만 모을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노후 준비를 이렇게 나만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